저는 참 요즘 안타깝고 우울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정말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그동안에 정치개혁이 이야기될 때마다 항상 중심 의제로 제기됐던 그 비례성의 강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진보당의 그 주장을 마치 진보당의 당리당략으로 취급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오히려 이런 앞으로 큰 걸음을 나가야 되는데 뭐 석패율제라든지 돈봉투법이라든지 오히려 지금 퇴행적인 법 저지를 위해서 저희가 노심초사해야 된다는 현실에 대해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두 번째는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다 돌려주자. 뭐 저는 일정하게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열어놓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진보당도 그 진성당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참여 경선을 일정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에게 모조리 다 돌려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천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치를 똑바로 해서 결과를 제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 책임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소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당 정치의 책임성 문제, 정치 리더의 무능한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 참여 경선제가 뭐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떠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공천 방법의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신진 세력 영입해야 되고 물갈이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어요. 지금 실패한 18대 국회 물갈이 비율이 44.8%입니다. 17대 국회 제가 있었을 때 62.5%가 물갈이 됐어요. 16대 때 46% 물갈이 됐습니다. 15대 때 46%.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되고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이렇게 물갈이 많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안 바뀌어서 문제냐? 너무 많이 바뀝니다. 지금. 의원 교체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없어요. 선거 때마다 공청혁명 이야기하고 수혈 이야기하고 통합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참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 통합 재편 문제도 한번 봤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에 등록된 그 정당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13개입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 계시지만 민주당이 민주화 이후에 지금 당명을 10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어서 문제냐. 사람도 바뀌고 당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지고 지금 뭐 정치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 확실하게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약하고 대형마트에 치여있는 중소 영세상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아서 대변하는 게 약하고 맞벌이 부부 육아 문제 이거 확실하게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불신이 큰 거거든요. 과연 뭐가 문제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공천 방법의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명은 그 신진 참여 보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짧은 정치 경험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하냐? 그러면 바뀌긴 바뀌었는데 좋지 않은 사람들로 좀 바뀌어서 그러냐?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변호사, 뭐 교수, 의사, 시민활동가 굉장히 건강하고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영입됐습니다. 대부분 물갈이한 대부분은 대체로 과거보다는 나은 그런 스펙과 또 그런 그 깨끗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영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부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정당 안에서 훈련되고 정당 안에서 경력 쌓고 또 지방선거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능력과 경험을 이렇게 갖춰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인재풀이 풍부해지지 않고서 과연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당 정치가 바로 서야 저는 잘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 인물 들어오고 옛사람 나가는 게 그게 공천혁명이냐? 그게 아니죠. 좋은 인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별 정당 차원에서는 좋은 인물이 그러니까 다 서민을 잘 대표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절대 개선이 될 수 없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당원 구성원이 그 이해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다 시민으로 개방해놓고 당내에서 그 우리가 뽑은 그 대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우리 어려운 사람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컨트롤할 구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대변 능력이 가능하냐. 그거 하나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당 체제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도 다 정책도 바꾸고 다 하니까 왜 다 통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합도 이제 더 이제 검증돼 가면 이제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또 반대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개별 정당의 물갈이, 개별 정당의 개방도 일정 정도 필요하죠. 저는 국민공천제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같은 경우 완전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개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조건부입니다. 무조건 다 국민에게 공천 준다고 개방이냐, 개혁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보당? 제한적으로 개방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정당의 물갈이 이전에 지금은 정당 체제가 물갈이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 안에 있는 기득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당 체제에서 다수당의 기득권 이거 완화시켜내는 게 정당 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 개혁. 그게 비례성이 강하죠. 민주주의는 정당의 크기에 의해서 그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정당이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하고 진정성을 가진 개혁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국민참여 경선 부분인데요. 국민참여 경선 부분 저는 일정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그게 개혁의 의미를 갖는 데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더 나가서 책임 회피의 방식으로까지 진전돼서는 저는 안 된다. 말하자면 정당 정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의 지난번 전당대회에 80만이 참여해서 저도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건도 없이 개방됐죠. 사실상 여론조사와 비슷한 효과를 봅니다. 세계에서 잘 안 하는 다른 나라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우리나라가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여론조사로 공직이나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변수로 어느 나라도 그런 데는 없다고 저는 봤고 제가 미국 잠깐 가 있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여론조사는 조작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룹니다. 우리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럼 정당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투표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차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논의 과정을 생략한다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공론화 과정에서 비판적인 인식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후보들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건데 그런 논의와 토론 과정 생략하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그거는 뭐 인기 투표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언론을 보니까 오랫동안 민주당 혁신 당직을 맡아서 했었던 이인영 후보가 대중인수 때문에 경선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인지도만으로 승패가 갈린다고 하면 그럼 이제 뭐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이 제일 적당하죠. 그건 정치인 선택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요즘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단체까지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사실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프랑스 사회당 같은 데서도 공직 후보 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죠. 아주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최소한 조건이 있었어요. 당원 남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이 하면서 그 다음에 1유로 정도는 내고 정치라는 거는
후보나 뭐 정치인만 책임성 있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도 같이 동시에 책임성이 있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건 뭐 여론조사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잠깐 소개하면요. 저희는 뭐 진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저희도 당원 개방폭을 넓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의 개방성을 넓히는데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경우에도 당신과 민심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성당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당원의 문턱을 대폭 낮춰서 최소한의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자격 조건을 가지고 당원을 확대해야 된다. 그 대신 교육과정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불신과의 갭을 좁히는데 지금 급급해서 좀 너무 막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당은 이제 지금 당내 경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단 당원 직선제를 중심으로 놓고 시민 참여 그 선거인단 제도하고 여론조사를 부분적으로 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향식인데 그 상향의 주체는 당원이고 더 나아가서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제도를 두어서 뭐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할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원의 30% 지역구죠. 비례가 50%니까 했지만 이번에 이제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20% 지역구 강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여성 후보가 20%가 안 되면 전 후보가 승인이 안 됩니다. 저는 개혁이 쉬운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현상 유지가 어떻게 개혁입니까?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인이 책임져야 될 영역까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론삼아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성패율제 장단점을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다. 성패율제는 정치개혁 이야기할 때마다 나왔지만 그동안 체제가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다 압니다. 지금 특히나 야당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발 더 큰 걸음 내딛을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독일식 정당정부 비례대표제 합의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비례를 얼마나 더 늘릴 거냐 그게 의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일본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우리가 제일 낮죠. 일본 같은 경우는 2대 1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대 지금 최저입니다. 지금 비례 숫자가 비례율이.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진보당의 당이당협입니까? 그동안에 수도 없이 정치학자들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공감했던 사안이고 민주당은 아마 공약으로까지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그 선택에 국민들의 지지율이 의석수의 비례로 반영되는 이것은 정치 선거제도의 민주적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왜곡되어 있으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건 민주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저희 정당이 하는 실력이나 지지율 이상으로 무리하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단지 어떤 후보 단위를 넘어서서 이런 개혁 의지에 대해서 꼭 정치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이나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지금 최고위원들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개혁 과제를 함께 실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단지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서도 싹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구체적인 선거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민 경선제, 또 박원순식 기술적인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올해에 물론 저희 뭐 통합하느라고 좀 제기 늦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논의나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